연합뉴스예요. 2026년도 2월 21일자 기사. 미 관세 위법 판결. 트럼프의 힘실던 대법 결정적 사안에서 발목 잡았다. 역시 미국 대법은 대단하네요. 대통령, 미국의 유익이라든지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이 정확한 판결을 내리고 있네요. 트럼프 1기 때 보수 성향 3명 연속 임명에 6대3의 보수 우위 구도. 트럼프 2기 출범 전후 잇따라 친 트럼프 판결했으나 핵심 정책의 일격. 1심과 2심에서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대통령 권한이 아니다는 것에 1심과 2심에서 트럼프가 패소했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출범 전후에서 트럼프 대통령 어젠다에 유리한 판결을 이어온 미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뼈아픈 타격을 줬다. 이것이 미국의 참 그 법원의 대단한 거죠. 이게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은 20일 현지 시간 국제경제 비상권한법 이가 상호관세 부과가 입법하다고 6대3으로 판단했다. 6명 보수 성향 대법관 중 세무얼 엘리토, 크라덴스 토마스, 브렌 캐버노 등 3명이 상호관세에 위법하지 않다는 소수견을 냈고, 존 로버츠 대법원장, 닐 고서츠, 에이미 코니 베럿 등 나머지 보수 성향 대법관 3명과 소니아 소요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커탄치 브라운 잭슨 등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위법 판단을 했다. 이번 판결은 결국 대법원이 트럼프 2기 행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관세 정책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상호관세, 즉 미국의 무역 상대국 거의 전체를 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차등 세율로 부과한 관세 법적 근거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근데 이제 이것이 돼도 트럼프는 제1프랜, 제2프랜이 갖고 있다고 그래요. 이 관세가 이것이 상호 관세가 3심에까지 이것이 잘못됐다고 결론이 나와도 제2프랜을 갖고 있어가지고 관세 이거 결정과 관계없이 밀어붙일 거라고 그러네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 20일 이번 판결은 결국 대법원이 트럼프 2기 행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관세 중재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상호관세, 즉 미국 무역 상대국 거의 전체를 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차등세율로 부과한 관세의 법적 근거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품목 관세는 이번 대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어서 여전히 유효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부가 발표한 미국 해방의 날로 칭하며 정치적으로 큰 무게를 뒀던 상호관세 법적 기반이 붕괴할 것으로 의회 권력을 재편한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어 보인다. 중간선거가 11월이네요. 트럼프 대통령 그 전에 1기 때도 중간선거에서 패소했잖아요. 졌죠. 트럼프 대통령 집권 2017년부터 2021년 때 고서치, 캐버노, 베르 등 3명의 강경보수 성향 대법관을 잇따라 지명하여 6대3의 보수 확고의의 대법원을 만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보수의의 대법원은 트럼프가 2020년 대선에 패하여 연임 실패한 뒤에도 트럼프의 에젠다에 힘을 실었다. 대표적 사례가 낙태권을 연방 차원에서 인정한 로데 웨이드 판결 폐기다. 1973년에 나온 로데 웨이드 판결은 여성 임신 6개월까지 낙태권을 인정하는 것이 골자였는데, 트럼프 재임 중 보수 우위로 재편된 연방 대법원은 2022년 이를 폐기하여 낙태권 존폐에 관한 결정 권한을 주로 넘겼다. 낙태를 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 권리라고 봤다는 거예요. 안 그랬을 때는 국가에서 처벌을 하는 거죠. 그게. 물론 이 판결은 민주당 반 트럼프 공세로 소재로 활용되기도 했지만, 공화 당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 업적으로 평가됐고, 그가 2024년 다시 대권에 도전하는 데 힘을 실었다. 또한 대법원은 2024년 2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뒤집기 사건에 트럼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에 대한 심리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우회할 시간적 여유를 줬다.
뭐 우리나라든지 미국이든지 대통령이 이렇게 법을 갖다가 장악하기 위해서 자기 사람 심는 데는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에 의해서 2024년 7월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 광범위한 형사권 면책 특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고,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 형사 재판 절차를 사실상 중단시킴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사실상 제거했다. 오늘 요즘 우리나라 나경원 의원이 막 소리 지르는 것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너무 유사해서 내가 웃었어요. 당시 소수 의원을 낸 3명 중 1명인 소니아 스토마요르 대법관은 전직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면책하는 건 대통령직이라는 제도를 개조하는 일이라며 정적을 죽이고 네이비 실 미 해군 특수부대 팀 6명에 명령하는 것도 면책 공정을 지키기 위해 군사 쿠데타를 조직한 것도 면책 사면 대가로 돈을 받아 면책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상당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에도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젠다에 힘을 실었다. 대법원은 작년 7월 대법원은 작년 7월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교육부 직원 1,400명에 대한 해고를 강행하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해요. 서로 똑같아요. 지금 대통령 트럼프도 뭐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을 대통령 되면서 지금 그런 건데 좀 손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보스턴 소재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한국계 판사인 명전 판사가 내린 명령을 뒤집은 결정이었다. 작년 6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과 관련한 사건에서 개별 연방 판사가 연방 정부 정책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결정했다.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은 소송을 제기한 개인이나 조직 주등 원고에만 해당하며 미국 전역에 적용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뭐 헌법 84조에 의해서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이건 이 본문에 없는 얘기지만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84조가 왜 있냐,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모든 이런 범죄들이 대통령이 되면은 우선 국익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다 무효로 하고 거의 다 중지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당은 법을 전공한 사람들 계속 헌법 84조를 무시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려서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짓을 하는 것은 다음에 이렇게 이 외교라든지 여론 채널에서 많이 우리나라에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헌법 84조가 있겠으며 이 헌법 84조를 이용하기 위해서 죽기 아니면 사기로 이게 날짜를 가지고 장난치고 그랬겠어요. 미국 각지의 연방 법원 중 한 곳에 연방 정부 정책에 대해 가처분 결정을 하면 그 즉시 해당 정책에 전국적으로 제동이 걸렸는데, 대법원 결정에 따라 그 시점 이후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 대해서만 해당 정책의 효력이 중단되게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각종 논쟁 정책에 진보 진영에 맞설 수 있는 무기로 거론되어 온 가처분 결정의 힘을 크게 뺀 결정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일 세계 이목이 집중된 상호관세 사건에 이거의 문제죠. 상호관세는 대통령의 권한이 아닌데 지금 트럼프가 이 상호관세가 지금 대법원에서 트럼프가 1심 2심에서 졌는데 3심에도 졌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졌을 때를 감안해서 제1 프렌이 있고 제2 프렌이 또 따로 해놨어요. 저도 이 지금 관세를 계속 매길 수 있는 그런 또 제2 프렌이 있다고 그래요. 상호관세 부과의 법 적용이 잘못됐다고 판단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 관세 드라이브에 외부 발 브레이크를 걸었다. 특히 트럼프 어젠다에 철저히 충실했던 여야 위의 지형 속에 작년 트럼프 취임 이후 상권 분립의 미국 정치 전통을 흔들어온 행정공 강화의 흐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 역사적 판결로 기록될 전망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너무 트럼프가 혼자서 막 나가니까 이렇게 제동을 걸어주잖아요. 연합뉴스 2026년도 2월 21일자 기사, 미 관세 위법 판결. 참 용감한, 역시 미국 법원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트럼프에 힘쓸던 대봉 결정적 사안에서 발목 잡았다. 우리 일본이라든지 우리 한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 어. 우리한테 유리하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제2 플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싹 그렇게 전체를 움직일 만한 그런 힘을 못 가진다고 그래요. 제2 플랜 역시 관세는 계속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연합뉴스 썬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MBC